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차혜경 전 양산시의원이 오늘은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 자격으로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홍표 환경공학자이자 창원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유감을 표했지만 이번 사태의 장기전으로 성과 역시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자, 두 분은 이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속상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학생들의 인권을 좀 보장하자는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폐기를 하겠다라고 아마 결론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그 지금 10년 사이에 한 3번 정도 사실 추진됐던 조례입니다. 그것도 김지수 의장이 현재 도의회 의장이 그 도의원 시절에도 또 발의를 했던 조례이기도 해서 아마 애착이 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자동 폐기로 결론이 난 것은 그 경남 도의원 아마 34명이 그 민주당 소속 경남 도의원 34명이 24일 날 모여서 아마 창원대에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구성원이 대부분 이제 한 34명, 전체 도의원 구성 중에 민주당이 34명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합의를 하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 한국당하고 입장 조율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폐기하는 걸로 결정을 보면서 사실상 상정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는 걸로 결정을 보면서 뭐 그 여야 상관없이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학생 해서 학부모 단체까지 해서 사실 찬반이 너무 많았고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도의회에서도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좀 통해서 조례를 다시 그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다시 더 조정을 해서 한번 더 올려보겠다라고 의지도 밝히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무산은 됐지만 말씀처럼 학생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찬반의 극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학생도 사람이다라는 의제가 각인되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두드러지게 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폭력적 훈육의 논리와 그리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사실상 이 제정은 무산됐지만 학생 인권은 이런 측면에서 후퇴가 아니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은 뭐 하늘이 주신 전부 인권이라는 가치는 널리 확산시켰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대 학생 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제도의 후퇴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천과 서울 물레동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바라보며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도는 인천보다 상수도관이 더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사후 처방보다 예방이 우선이란 생각으로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경남도의 상수도관 노후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죠. 자, 경남도의 상수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정확한 팩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그 통계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입니다. 도내 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을 포함한 상수관을 조사를 했더니 노후 상수관 비율이 21.1%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23.2%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제 붉은 수돗물로 문제가 됐던 인천은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가 2배 더 노후화됐죠. 네, 2배가 더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문제가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일시적 한꺼번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다 깔리지 않았습니까? 도로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동시다발로 노후화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뭐 수리를 하면 되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별로 어떤 데는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을 해놨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서 사실 걱정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입니까? 도내에서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도시가 더 훨씬 빨리 정비를 하고 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내에서 노후감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진주입니다. 예. 진주가 깜짝 놀라서 이 퍼센테이지고 46.2%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함양이 27.9%, 그리고 이제 창원이 27.1%고요. 그리고 밀양이 24.7%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중에서 하청군이 노후관이 제일 그 5.9%로 도내에서 가장 작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양산은 실제로 제 의원 시절 때도 많이 챙겨가지고 14%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양산, 제가 금방 양산 예를 들었지만 이게 인천이랑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양산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들은 것 중에 진주시의 결과가 참 심각하다는 네, 생각이 깜짝 드는데 놀랐습니다, 저도. 전웅표 의원께서는 이미 이 내용을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발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당시에는 인천 사태가 터지기 전인데 전부터 좀 이 문제는 짚어봐야 된다라고 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3월 22일 날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조금 짚었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요. 상수 관망을 실태 조사를 했던 GIS나 이 상수 관망 지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지도나 GIS를 통한 지도를 구축하라는 발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수질 관리, 수확 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누수 복구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씀을 5분 발언을 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전체 지역을 단수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블록화 작업이란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작업하는 작업을 하는 선진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발언을 지난 3월 22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GIS, 관망도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혈관이 막혀갖고 이루어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간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면 큰 사고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뭐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듯이 네. 그걸 뇌졸중이나 이렇게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MRI나 CT를 통해서 혈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느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매설대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땅에 매설된 것처럼 피부에 맺혀 있는 혈관을 어디가 노후화됐고 나쁜 혈관인지 찾는 그런 지도를 미리 구축하는 게 GIS 지도고 상수 관망도라는 지도인 것입니다. 그걸 전산화시키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노후화된 걸 쉽게 알 수 있고 네. 이 지역에 물이 얼만큼 새는지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누수 개선과 상수도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지하에 매설됐던 상수 관망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전산화한 지자체는 극히 드문 지자체만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도내 어느 지자체에서 터져도 좀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양산 전 시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과 서울 물레동 같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우리 경상남도의 어느 지자체에 터져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경남의 상수도, 노후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도내 상수관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22.1%로 강원도가 1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시군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진주가 46.2%로 가장 높고요. 제가 살고 있는 창원도 계획도시라고 하지만 21.7%로 아주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수도관이 노후화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가장 큰 건 사실은 그 파열된 누수,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물이 넘치고 있죠. 그게 다 대부분 다 그 예. 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관이 터지게 되면 많은 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예. 아마 그 창원도 제가 볼 때 200억 넘게가 아마 누수
그 누수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물로 인한 수질 문제예요. 녹물로 나오는 거 수질 문제, 그러니까 붉은 금방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적수가 나와서 실제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식으로 인해서 강도 감소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의 그러니까 수압이 약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접합이나 관체 결합물에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잘 지었다고 해도 수압이 약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또 네.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내 지자체들도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도나 지자체는 이 일을 해야 되겠지요. 경상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상수도 간만 정비 사업을 이번 계기로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도내 11개 시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창녕, 하동, 산청, 함양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약 540억의 예산으로 책정돼서 이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김해, 밀양, 양산시는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도 아마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 사천, 고성 지역은 선진화 사업을 2010년에서 2015년도까지 이미 진행을 했는데 이 예. 사후 점검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경우에도 노후 상수 간망 현대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720억 규모로 네. 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300km에 달하는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누수 탐사, 원격 누수 탐지기 도입, 그다음에 블록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수 간망 지도를 그리는 이런 사업이 창원시는 720억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2017년에 시작해서 2028년까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 선진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좀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평소에 지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지도 부분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지도 부분은 지하에 매설됐던 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상수관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관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설비부터 가스, 도시가스부터 수많은 간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매설의 현황이나 분포 그리고 어디에 어떤 간들이 어느 깊이에 묻혀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그 어떠한 지자체도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상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수 지점이나 아니면 누수가 일어났을 때 공사 시점이나 공사 구간을 결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상수 간망 지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놓고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정기적인 상수도관 청소만으로도 이 사태를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청소를 했다면 이렇게 그 문제가 되었을까?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익산도 지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붉은 물이 나왔었었는데 이게 어느 도시에도 관이 녹이 쓸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그 관 청소한다고 단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공지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없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민원 때문이죠. 실제로 청소를 한다고 실제로 이제 하면 어쨌든 녹을 청소하게 되면 또 수돗물에 금방 말씀하신 붉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을 잘 감당하기도 힘들고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네. 이때까지는 실제로 그런 청소도 안 하고 단수에 대한 민원 때문에 청소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청소하면 요금이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 요금을 저희가 거의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결시켜 놓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정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관까지 만약에 더 이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한다, 거기에 비용을 더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시민이나 도민 누구도 아마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고, 셋째 이게 또 수돗물 자체가 지자체장
그러니까 군수나 시장이 책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 인천이나 익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 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죄송하다 하고 기자회견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지 네. 실제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돈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지금의 수도세만으로는 상수도관을 청소하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 지자체 입장인데요.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수돗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돗물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 수돗물 상수도가 생산되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수도 사업 재정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늘 적자 예.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적자 상태가 유지되니까 상수간의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누수, 물을 쓰지 않은데 새는 물들이 많게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억 정도의 수돗물을 만드는 데 드는데 약 240억 정도가 땅속으로 누수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렇게 누수화가 심해가 되니까 이것도 다시 또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빗물 이용이나 중수도 이용 시설 같이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1인당 물 사용량이 다른 선진국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유럽 나라 같은 경우에 약 2배 이상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정 악재가 심하게 되니까 수도시설 개선하거나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할 예산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인천 수돗물 사태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되고 있죠.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 수도 요금이 1톤당 약 723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생산 원가는 약 900원 돈 898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생산하면 할수록 더 적자는 폭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 요금과 우리가 공급하는 양과 그다음에 수입을 얻어 있는 양의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8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20% 정도는 늘 적자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돗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지자체의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산 투입이라든지 아직 미흡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수율도 경남의 누수율은 약 19% 정도 평균으로 되고 있습니다. 100을 만들었다고 하면 80일 정도만 쓰고 19 정도는 그냥 버리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문제점들이 참 많이 드러났는데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수도 관련 전문가의 부재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특별시나 광역시 정도는 있어도 한 분 정도. 예. 네, 뭐 이렇게 있고 상수도 전문가가 근무하지만 시군에는 아예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구자영 교수의 말씀을 그 전문가인 구자영 교수 말씀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때 전문성 부족으로 해서 수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과업지시설 담당 공무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대부분 다 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계획 같은 거 다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가 주는 자료를 거의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래된 기술자들이 고령화가 돼서 퇴직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특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이번 신문에서도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후화는 계속 가중이 되고 해결책은 없고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당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될까요? 네, 수돗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인류의 수명을 연장해 중에 가장 혁혁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자체만으로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드니까요.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네. 국가 정책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상수도관 상황을 보면 빠른 개선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놓아선 안 될 겁니다. 먹는 물은 생명이란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